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기습적인 폭우에 극한 폭염까지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던 충남 지역. 축구장 2만 3천 개 규모, 16,000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복구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폭염이 들이닥치면서 침수된 작물이 썩고 병해충이 급증하는 등 2차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시기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배수로 정비 등 선제 조치가 핵심입니다. 비 예보가 오면 배수로에 있는 이제 퇴적물이나 쓰레기, 잡초 등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주시는 등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미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면 무엇보다 배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벼의 경우 잎끝이라도 물 밖으로 나와 호흡할 수 있도록 물을 빼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가 잦아들면 이제 작물에 묻은 흙과 앙금을 재빨리 세척을 해주시고, 세척해줘서 강압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빗물에 유실된 흙은 빗물에 흙이 유실됐으면 작물에 이제 뿌리를 최대한 복토를 해주셔서 노출된 뿌리를 덮어주시고. 비가 그친 뒤 찾아오는 병해충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흰잎 마름병 등이 급증하고 벼멸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해충은 농작물 생산성에 치명적인 만큼 적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과습에 노출이 되면 논에서는 도열병이나 흰잎 마름병 같은 발생량이 급증을 하고, 홍명나막이라든지 벼멸구 등의 비대충이 오기 때문에 예찰을 강화해 주시고. 전문가들은 비가 그친 직후 즉시 방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약재를 미리 확보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태안군이 폭염과 고수온 경보에 대응해 양식어가 피해를 줄이고자 양식어류 267만 7천 마리를 긴급 방류했습니다. 태안군은 사업비 18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가두리 양식장 56곳을 대상으로 조피볼락과 숭어 등을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정부 건의 등을 통해 당초 배정량보다 3배 확대된 물량을 확보해 방류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방류 대상 어류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안군은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방류 해역 포획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산군이 드론을 활용한 예찰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은 폭염에 취약한 농촌과 야외 활동이 많은 지역에 드론을 띄워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살피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외곽 지역까지 신속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군은 드론에 장착된 스피커로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인명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해 청구한 혐의로 모 군의원 후보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후보는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고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과다 비용을 청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거나 그 밖에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는 행위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거주 관광객은
태안을 방문해 지출한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거주지에 등록된 가족이 방문할 경우 최대 5명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환급금의 20%를 추가로 가산해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받은 모바일 지역 상품권은 내년 4월 30일까지 태안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이번 달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9월부터 서비스 개시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인이라든가 국내 여행 소비 촉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행객 경비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서 우리 태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아주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권리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개정 요구가 각 의회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축소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 및 감시를 위해 독립적인 운영이 필수적인데요. 4년 전 지방의회의 인사권 확보에도 추가적인 권한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재정 등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변화하는 지방자치 흐름에 맞춰 개정된 법안에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규정도 담겼는데요.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인사권 외 의회의 권한 확대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인사 부분에서도 발령 등 제한적인 권한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회의 권한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난달 가로림만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생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가로림만을 포함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성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는 제도로 노사 협력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어 의원은 항만이 국가 물류와 수출입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노사 관계와 책임 있는 경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전신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13일 오후 2시 26분쯤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의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민선국이 이른바 스마트 행정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에 나섰습니다. 군은 13일 청운대학교 홍성 DX 미디어 센터에서 직원 64명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운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AI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는 과정과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홍보 전략 과정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단순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모든 과정이 PC를 활용한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홍성군은 앞으로 AI 교육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직원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AI 교육을 통해서 행정의
복잡한 부분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피드를 높이고 그 스피드를 높여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럼으로써 국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새마을 봉사단이 13일부터 이틀간 당진 서야중학교에서 찾아가는 중학교 교육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카이스트 모빌리티 AX 연구소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봉사단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과 과학실험, 진로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또 카이스트 교직원 봉사단체 선후회는 서야중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카이스트 모빌리티 AX 연구소는 지난 2025년부터 충남도 내 교육 나눔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유한 교육 연구 역량을 활용해 충남도와의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농어촌 학교잖아요. 우리 카이스트처럼 명문대에서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이 와서 사실은 같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 언니 오빠들이 와서 평소에 관심 있던 과학이라든가 그 물리적인 그 이론들을 갖다 같이 실험을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12일 당진시와 한국동서발전이 석탄 발전 폐지 대응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석탄 발전 폐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 상권 침체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대체 전원 확보와 신산업 유치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일자리 전환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발전소 폐지 이후에도 송전망 등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슬기를 채취하려는 발길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다슬기 채취 중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4명이었으며 대부분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 신고는 13건이 접수됐으며 사고는 주로 여름철 낮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청양 4곳 등 주요 채취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산군이 재택의료 방문진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 요양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장기 요양수급자입니다. 방문진료 1회당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2,000원, 그 외 대상자는 6,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본인 부담금은 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택의료센터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의료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정주 홍성 군수가 지난달 민선국이 첫 읍면 순방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현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박 군수는 주요 건의 지역 7곳을 방문해 주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2일에는 홍동면 농업유물전시관에서 관광 자원화 방안을 논의했고 금마면의 한 도로에서는 보행자 안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갈산면 농공단지를 찾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당진 면천읍성 달빛야행 행사가 오늘 28일부터 4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면천읍성 달빛 산책을 주제로 면천읍성의 문화유산과 지역 공간을 활용한 공연과 산책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주말 이틀 동안 면천읍성 객사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마련되며 특정 미션을 수행하는 공포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제10대 태안군 의회에는 7명의 의원 중 6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의원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4선 의원인 김영인 의장이 이번 태안군의회에서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장을 만나 의정 활동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 등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또 새롭게 태안군의회를 이끄는 의장으로 또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 선출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현장을 꾸준히 찾아다니면서 국민들과 함께 했던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평가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인간 백해 천세우라는 사자성어를 제가 늘 머리맡에 놓고서 의정 활동을 펼쳤는데, 인간이 100년을 살지만 1000년 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표현으로서 4년의 의정 활동이지만 4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희가 이어서 드릴 질문이 또 많은 의회, 지역 의회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 태안군 의회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 원구성도 좀 워낙에 됐고요. 또 의회를 앞으로 좀 이끌어 가시게 될 텐데 좀 앞으로 좀 운영 방향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우선 제10대 태안군 의회에서는 경청과 소통, 함께 뛰는 태안군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많이 듣고 많이 뛰어다니면서 국민 곁에서 낮은 자세로 의정 활동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와는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고 또 견제와 감시는 분명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경청이라는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또 저희가 또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태안 지역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발전공개보고서 통합본사 유치인데요. 이 태안으로 꼭 와야 되는 당위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는 단순히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태안군으로 봐서는 태안군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태안화력발전소가 우리 태안군에 위치하면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을 많이 감내해왔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또 지금 현재 태안화력발전소가 폐쇄가 진행이 되면서 일자리, 또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은 당면한 현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태안군에는 현재 그 발전산업 기반 시설과 전문 인력, 또 송전망 등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5년 전에 태안을 떠나버린 이 발전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지와 70여 채의 사업도 가지고 있고 관련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태안군에 꼭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꼭 태안에 유치가 돼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한 것 같은데요. 또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도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은 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관련해서는 특정 기관이나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태안군에서는 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집행부와 함께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회에서도 건의안 채택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와 또 충청남도, 또 한국서울발전주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가 태안군으로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정부 건의라든가 국회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도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